자, 반갑고요. 오늘은 9월 27일, 9월 26일 밤이었는데 9월 27일 됐어요. 12시 1분이고요. 자,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 자, 늘 그렇다시피 이틀 만에 방송하고 있고요. 이틀 전 방송할 때 이제 여기까지 반등을 소폭이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직전 상황이 이제 계단식 하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반등했었는데 결국은 주요 저항 대각선 돌파하지 못하고, 또 수평 주요 저항 또 도달하지 못하고, 1시간 봉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요 구간이 중요하다고. 11만 5천 내외였잖아요. 그죠? 가지도 못했어요. 가지도 못하고 다시 관련 지지 구간 깨지면서 어제죠?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큰 추세 깨지면서 나왔던 하락, 이것도 엄청 센 건 아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초심자분들은 조금 좀 빠진다 체감되는 정도 하락이었어가지고, 이 하락에 대해서 지난 방송 시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보다 더 센 하락이 나왔죠.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 그리고 이번에 도미넌스도 이렇게 반대로 오르면서 알트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개박수를 났을 겁니다. 초심자분들 대부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게 해도 알트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거의 지옥이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알트 많이 빠졌죠. 자, 오늘은 일단은 추가 하락은 없어요. 근데 하루 종일 행보하고 있고요. 반등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요 좁은 구간 단기 박스 형태 만들고 있고요. 박스에서 실시간 지금 저점 부근에서 살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0만 8천 9천 사이죠. 10만 9천 사. 여기 주봉 라인 있는 자리잖아요. 10만 9천 사, 여러 번 얘기했던. 큰 차트로 넘어가서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제 12시 넘어서 토요일 됐기 때문에 주말 지나고 월요일 아침 종가 마감이 있을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종가 마감 이제 조지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주요 저항, 지겹게 여러 번 얘기했었던 이제 117K, 그죠? 11만 7천대 맞고 밀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결국은 강하게 발목을 잡으면서 이번 주는 지켜야 되는 라인 11만 4천대 강하게 내리면서 지금 주봉 다음 라인인 10만 9천사 내지는 여기 저점까지 보려면 10만 8,246까지 또 늘어놓고 봐야 되는데, 그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최신 라인 기반으로 하면은 이제 9,004보다도 여기 8,246이 더 이제 최신판 주봉 종가 지지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밑이죠. 1000불도 안 남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종가 마감 아직 안 했지만 여기서부터 올라온 요 대각선도 깨졌고요. 이제 이거 깨지면서 떨어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봤었고, 이제 이 큰 것까지도 6월 달부터 오는 추세선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현재 상황은 중기적으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요번 하락은
미장하고 또 같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얼마 전에 하락은 나스닥 미장은 계속 가는데 왜 비트는 좀 빠져 많이 빠진 거 아니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미장하고 같이 빠졌어요. 미장하고 같이 박살났습니다. 미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먼저 빠졌고 미장은 갔고 신고가 행진 계속했고 그러다가 이제 먼저 빠진 비트코인이 이제는 좀 다시 또 반등 좀 하고 그때부터는 또 미장이 빠지고 그리고 지금 사이클 미장은 거기서 더 빠지고 비트코인도 지금 다시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안 좋아. 전체적으로 조정장 느낌이에요. 코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 긍정적으로 하려면은 주말 안에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주말 안에 이걸 다 올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수없이 얘기했던 11만 4,208달러 위에까지 이제 다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마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원상 복구가 되는 거고요. 원상 복구 평타. 좋은 마감이 되려면 당연히 지난 주에 못 들었던 7,265까지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멀어졌어요. 지금 뭐 4,208 복구도 꽤 멀어져가지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은데 이대로 마감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최악이라도 막으려면 9,400 11만 말고 이제 10만대죠. 10만 9,400 또 8,246 요 두 구간이라도 지켜줘야 그나마 나쁜 가운데서도 그나마 좀 어느 정도는 막아준 마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깨지게 되면은 그림이 더 어렵게 가고 더 크게 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큰 대각선, 이건 존나게 큰 대각선이죠. 지금 최근에 깨진 게 6월달부터 올라가는 거 깨졌다 그랬는데, 그죠? 더 큰 대각선은 여기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23년도 9월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올라오는 추세선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것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봉 라인도 같이 있겠고요. 다음 주봉 라인은 메이저급은 아니고 마이너급인데 메이저급 지금 다 깨졌으니까 마이너급인데 종가 5,734 라인이 있고요. 해당 라인하고 이제 23년도 2년 전 추세선하고 같이 맞는 자리가 지금 자리 깨지면 다음 주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월봉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월봉 라인 있죠. 여기는 10만 2,400 10만 2,400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깨지면 이제 이 뭐야 2년 된 추세선이 깨지는 겁니다. 2년 된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옆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그림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보면서 알 수 있고 확인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개박살나는 시나리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요런 자리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요런 자리에서는 받아줘야 된다. 여기가 10만 2천이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만 빠져도 이제 10만은 안 깨져요. 앞자리 9는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요거 깨지게 되면은 앞자리 9 가깝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10만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10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자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많이 깨지고 좀 불안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좋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직 종가 막이 안 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주말 전에 말아 올릴 가능성이 적지만 남아있겠고 확인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지받게 되면은 그래도 이런 직선 추세선 깨졌지만 그래도 다우 이런 관점에서 저점을 아직까지는 올리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아니고요. 지금 부분 정도에서 하락을 마무리 지어준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주봉 마감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자, 일봉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주봉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라인들 주요 라인들 관련해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당장 이제 108,246, 9,004 지지 여부가 일단은 급박하다 말씀드렸고 일봉으로 넘어가면은 이거 완전히 들어왔어요. 여기를 사수하지 못했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좋은 가능성 만들었지만은 박살났습니다. 그 차트가 어렵게 움직였고 난이도 있고 지저분하게 움직였고 마감도 여기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회색 구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됐고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그 언급했었던 내용이죠. 왜냐면 이 채널 실더가 좀 높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깔짝깔짝 거리고 있을 때 여기까지도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채널을 봤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월봉 라인 있는 102,000입니다. 102K. 여기까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 주봉 라인도 여기 있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이제 이 회색 구간의 또 마지막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 거의 근처까지 와 있는데 여기 깨지게 되면 다음 주요 자리는 여기 내지 여기거든요. 일봉으로 봐도. 그래서 이제 불안 요소였던 이 하락 채널 높은 신뢰도가 현재까지는 맞아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더 갈 것이냐? 관련 테스트는 지금 이 주요 저점 자리 테스트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 주봉 라인도 있고 일봉 라인도 있고. 주봉 라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9,004 내지 8,246 아까 얘기했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종가 8,246 주봉하고 똑같은 라인 하나 있고요. 좀 더 크게 이제 과거 라인까지 해서 봤을 때는 7,984 대충 평균 10만 8천 대 부근이 지지 구간인 거예요. 지금 아주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근처까지 와서 이 추세 이제 발목 있거든요. 발목이라고 하기는 좀 더 낫다. 발등 정도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발바닥이고 발등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 지지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지지 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현 지지 구간은 발등 라인 일봉 종가 8,816에서 지지 받았고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은 라인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이 간신히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반등 시도했지만 또 여기까지 다시 밀렸잖아. 불안불안해. 그래서 이제 일봉 애초에 좀 그림이 어렵게 가면서 여기까지는 쉬웠죠. 헤드앤숄더도 쉬웠고 그죠? 제가 알려드린 7천 저항도 쉬웠고 여기서 하락은 너무 쉬웠어요. 그죠? 제가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하락 다이버전스에다가 뭐 다 얘기했잖아. 쌍봉 헤드앤숄더 해가지고 깔끔하게 나왔고 이 추세선 깔끔하게 하락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또 여기까지 괜찮고 여기까지는 문제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열려있다. 그래가지고 또 정확하게 여기까지 갔잖아요. 거기까지는 뭐 100%야. 좋아. 완벽한 분석이었어. 근데 문제는 그 이후죠.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뚫어주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 현재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온 건 좋았는데 여기가 박살났어요. 여기 11만 4천, 11만 2천 대죠. 11만 2천 대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실시간 가격이 좀 10만 8천이죠. 10만 9천. 그래서 애초에 여기가 이제 균열이 간 부분이 안 좋게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애초에 깔끔하게 버틸 거면은 이 캔들처럼 버텨줬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깨졌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왔지만 다시 내렸죠. 깔끔하게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을 텐데, 이렇게 깨지고 나니까 다시 올라왔다가도 다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죠. 쉬운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차트가 쉽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켜주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깨졌으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해도 정확히 여기 맞고 내려가든가, 이게 쉬운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그죠?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수없이 증명됐던 내용이고요. 그죠? 대부분 80% 이상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저분한 움직임은 한 20% 내외로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움직임을 하는 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죠? 어렵게 떨어졌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일본,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요 정도, 그래서 어쨌든 지지 받으면서 갈 길이 멀어요. 이제 계단식 하락, 여기 일단은 여기 중요한 라인, 헤드앤숄더 내진 쌍봉 형태가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고요. 근데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 기본 차트 캔들 원리에 따라서 여기가 2차 저항 구간이 됩니다. 정석 저항 구간. 그 올라오는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죠. 그래서 1차 정석 저항 라인부터 뚫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1만 종가 11만 1998. 그러니까 사실상 11만 2천이고요. 그 전에 뚫어야 되는 라인은 여기입니다. 대각선. 지금 이 대각선, 6월부터 올라오는 대각선 지금 깨져가지고 분위기 또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저항이 될 수 있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반등이, 만약에 반등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반등이 나오게 되더라도 여기 맞고 빠지는 경우나 여기 맞고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라인부터, 그 다음에는 11만 2천 정도가 가까운, 당장 뚫어야 되는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각선 라인은 요 과거 기반 마이너 라인하고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종가 11만 187. 이걸 좀 먼저 봐야 되겠죠. 이건 좀 마이너 라인이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대각선하고 이 수평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든 간에 대략 대각선 먼저 닿게 될 텐데, 대략 11만 1000 좀 안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저항 라인은 10만 2000이라 그랬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온 하락 추세 보조선 그려놓고 추세선 돌파 모니터링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조금 적당히 올라오게 되면은 요 대각선하고 같이 겹치겠네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겸사겸사 같이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죠. 맞고 떨어지면 아직 꽝이고. 그래서 어쨌든 상승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빌드업, 아래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하락 위기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갈 길이 멀어졌죠. 하락 위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상승을 위한 빌드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성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원상복구하고, 그죠? 가격을 원상복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가 갱신을 위한 빌드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갈 길이 더 멀어졌고 시간이 더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9월 안에는 상승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뭐 3일밖에 안 남았죠. 9월이. 그 중에 이틀은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9월 안에 폭등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10월에 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마감은 아직 뭐 3일 남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올라간 걸 다 뱉어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9월 한 달 내내 올랐잖아요. 20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3주 동안 오르고 마지막 일주일을 이만큼 내렸기 때문에 다 내렸죠 거의. 이만큼 오른 상황이에요 현재. 아직 3일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9월 상승분은 다 날렸습니다. 아마 알트들은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알트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르거나 본전일 텐데 알트들은 박살 났을 겁니다. 그게 알트의 어려운 점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실적 좋은 알트들은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알트들도 있겠지만 9월 초부터 봤을 때 많은 알트들이 지금 추정컨대 9월 초보다 가격이 낮을 것이다. 그거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알트들은 원래 그렇다. 그래서 알트들은 실력 좋은 사람들만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저희 일봉 상황이고요. 갈 길이 멀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운신의 폭, 이 채널로 봤을 때는 운신의 폭이 지금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까지 열려 있고 또 아래는 여기까지 열려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역시 옛말은 틀린 거 없어. 신뢰도 높은, 제가 항상 분석의 신뢰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뢰도가 적중률을 높이는 비결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수십억 벌고 9년째 그래도 제 아는 사람은 족도 없지만 족같이 소문이 안 나가지고 그래도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부비씨 차트는 제일 잘 버는 것 같다. 어? 라는 얘기를 실력에 기복이 없다 하는 얘기를 9년째 듣고 있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죠. 이거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마찬가지. 이 채널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게 불안 요소였는데 뭐 아직 여기까지 완전히 온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이제 반 이상 떨어진 것만 해도 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만은 그만큼 신뢰도가 중요하다. 이 채널도 신뢰도가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깨지고 나니까 조금 깨지고 뭐 중요한 라인 깨졌다더니 뭐 별거 이렇게 안 되고 박살이 났죠.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뢰도 높은 상황들은 항상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 물론 전 한 말은 없습니다. 오늘 저도 방송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늦게 오시는데? 놀다 오셨나? 자, 반갑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다음은 이제 8시간 봉 볼게요. 8시간 봉. 자, 8시간 봉 기준 발목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은 여기 바닥이고요. 발목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은 요 라인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빌드업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눌림목 깔끔하게 지켜주고 요 채널 이제 그때부터 만들면서 이제 쭉쭉쭉쭉쭉쭉 제가 정확히 얘기했던 7,000대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쌍봉 만들고 헤드앤숄더 만들고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이제 상승의 시발점이었던 발목인데 여기라도 지켜줬으면 좋은데 여기 깨졌죠. 8시 간목에서. 그래서 이제 일봉은 아직 마감 안 했고 그래도 어제 마감에서는 발목이라고 발목이래. 아까 좀 발등이라고 표현한 게 낫다 그랬죠. 발등. 근데 얘는 발목이야. 그래서 일봉은 이제 발등 정도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긴 한데 또 봐야 되는데 8시 간목은 이 발목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 깨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미 깨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돼가지고 올려 그래도 처맞고 밀리고 하고 있죠. 여기 109,432 라인인데 그래서 8시간 먹은 이거부터 돌파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6월달부터 올라온 추세선 그 다음에는 일봉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이 하락 추세선과 정석 저항이 되겠습니다. 8시간 봉의 정석 저항은 11만 1998로 일봉 라인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상 11만 2000 라인. 그래서 얘기하는 라인은 똑같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 요 라인 9432 라인부터 뚫어야 최소한의 뭐가 되겠죠. 그거 가지고 일단은 중간 시황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상황 판단 당연히 쉽진 않았습니다만 안 좋은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이 조져놨어요. 그죠? 이 캔들 마감이 아주 안 좋았죠. 그러고 나니까 후에 작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차트의 원리 나름대로 이용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복귀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가장 쉬운 움직임은 나갔죠? 나갔다가 다시 떨어질 거라면은 살짝 깼을 겁니다. 아씨, 이걸 다시 깨졌네. 좋다 말았네. 불안한데 하다가 다시 반등했지만 이제 깨졌으니까 이게 저항이 되잖아. 그러면 꼬리 달고 이렇게 여기 맞고 밀려가지고 못 나가는데 불안한데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한번 여기 바닥 지지니까 지지 한번 받고 그래도 버티나? 깨졌어. 하고 나서 또 되돌림 리테스트. 올라오자마자 또 맞고 밀리네. 불안한데. 근데 그 다음 캔들이나 그 다음 캔들쯤에 쭉 이렇게 하면은 힌트 다 주는 거예요. 존나게 쉬운 거야. 이렇게 움직임도 많이 나와요. 근데 어렵게 나올 때는 이런 걸 많이 생략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도 다 생략하진 않아요. 차트에 원리가 있잖아. 이게 다 생략되고 그러면 분석을 어떻게 해? 그런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힌트를 다 줄 때가 있고 좀 생략할 때가 있는 건데 지금 좀 생략된 거죠. 근데 윗부분에서 좀 생략됐고요. 그죠? 여기서 리테스트 움직임 없이 그냥 한 번에 빠졌고요. 그죠? 여기까지만 빠진 게 아니라 이 한 건에 두 개를 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짱났고. 근데 이제 여기 깨고 난 다음에 타는 이제 정석적으로 리테스트도 있었고 캔들도 하나 쓰면서 시간 충분히 줬고 그 다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응할 자리가 있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씨부랄 지나고 나서 얘기는 누가 못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지나간 상황 가지고 복귀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방송 볼 필요 없는 거고 지나간 상황이라도 공부를 해야죠. 그죠? 차트 움직이게 되면 이해도를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차트가 그렇게 매정하진 않다. 엄청 친절할 때도 있지만 몇 개 생략할 때도 있다. 힌트를. 하지만 다 생략하진 않는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생략하면 이제 차트 분석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먹고 살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뿐 어쨌든 차트는 차트다 하는 걸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응 타이밍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대응 타이밍을 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여기서 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간 대응으로 치면은 이만큼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여기도 늦지 않았죠. 떨어지는 부분 여기가 뒤집어서 발바닥이라고 치면은 발목 위치 내지는 무릎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위치잖아요. 그죠?
발목에서 무릎 정도에서 힌트 주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 뭐 쌍바닥을 만들고 뭐 이렇게 올라간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뭐 막혔다. 그러면은 이만큼 올라간다고 쳤을 때 이 정도에서 쌍바닥 힌트를 줬으면 여기도 한 여기가 허리고 무릎 정도 되는 자리잖아요. 좀 더 밑에서 줬으면은 이제 발목 정도 되는 자리. 뭐 이런 데서 많이 줘요. 떨 때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위치에서 힌트가 있었고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 줬잖아요. 그죠? 이 쌍봉 그리고 좀 큰 차트로 크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헤드앤숄더. 그죠? 그래서 이만큼 현재까지 떨어진다고 봤을 때 힌트가 여기 하고 여기서 나왔죠. 그럼 뭐예요? 대충 사이즈 봐봐. 여기가 허리고, 그죠? 발목, 무릎 정도 되는 위치 아니야. 뒤집으면 어깨, 그죠? 그다음에 여기 뭐 젖꼭지 한 그 정도 되는 위치 아니에요. 보통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차트가 대충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걸 알아야지 새롭게 나오는 앞으로의 움직임에서도 좀 더 상황 판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분석적으로 복귀를 잘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고요. 진행하고 난 차트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냐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락은 나왔지만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은 이 4시간 봉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다른 시간대 일봉이나 8시간 봉으로는 이 위에 삐져 나갔다가 들어왔죠. 물론 거기서도 이 힌트 주고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불친절한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그죠? 4시간 봉 기준. 그래서 이 시간대 기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4시간 봉 박스 기준에서는 안 나갔어요. 그냥 깔끔하게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8시간 봉도 나갔고 일봉도 나갔는데 4시간 봉 이거 안 나갔네. 이거 불안 요소인데.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대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긴 속임수도 없었고, 그냥 깔끔하게 신뢰도도 굉장히 높은 형태 보여주면서 떨어져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4시간 봉 봤다면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도 깔끔하게 8시간 봉이 되겠던 그런 부분 나왔죠. 한 번은 지지고 하니까 지지 한번 받아주고요. 계속 밀리니까 깨졌어요. 근데 크게 안 깨지고 조금만 깨졌죠. 그리고 바로 빠진 거 아니고 되도리면 한번 줍니다. 그죠? 하지만 못 나갔고. 근데 그 다음에 빠지는 모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시간 봉은 1시간 봉하고 같이 여기서 이제 밑에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시간 봉, 4시간 봉 단기 차트잖아요. 큰 차트는 큰 흐름 이제 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작은 차트일수록 이제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용도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4시간 봉, 1시간 봉은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 이 회복의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분석을 하기 위해서 캔들이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항 라인 그려놓고 임시 저항이죠. 제가 임시 저항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위쪽에서의 임시 지지, 아래쪽에서의 임시 저항. 이거는 쌍바닥이나 역헤드앤 숄더 라인이 될 수 있는 라인이고 위쪽에서는 쌍봉이나 헤드앤 숄더 라인이 될 수 있는 라인이죠.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금도 박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라인 기반으로 지금 구조상으로 이미 쌍바닥 같은 형태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쌍바닥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라인이 중요하다고. 이 라인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쌍바닥 모양이 전형적으로 예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러나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 라인을 넘냐 못 넘냐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얘기했지만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패턴을 구성하는 돌파해야 되는 라인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이 이걸 모르고 패턴에만 집착해가지고 뭐 헤드앤숄더 가능성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줄 알고, 그죠? 뭐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만 100% 그런 게 아니잖아. 너 밑에서 쌍바닥을 볼 수 있나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럼 무조건 올라간 줄 알고. 누구 볼 수는 있다 그랬지 올라간다 그랬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이 차트의 성질이 뭐예요? 여기서 점프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라인을 넘어야 갈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암만 여기서 예쁜 역회된 숄더 모양이 나왔건 쌍바닥 모양이 나왔던 간에 못 넘으면 못 가는 거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밑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라인에 집중해야지, 라인 돌파 여부에 집중해야지, 위에 뭐 패턴에 집착하시면 안 돼. 그 전형적인 초보적인 실수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일단 요 라인 그런 거 봐야 되고, 4시간 종가 기준 9,580이네요. 일단 이거부터 돌파를 해줘야 된다. 1시간 봉도 같이 잠매품으로 이렇게 보시면 1시간 봉도 깔끔하게 지금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1시간 봉은 9,760이네요. 그래서 9,000 중반에서 9,000 중후반 라인이 1시간 4시간에서 단기 저항이 되고 있고 임시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은 지금 여기서 엄청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밑에 지지, 밑에도 똑같은 라인이야. 지지받고 또 막혔고요. 올라왔는데 또 막혔고요. 밑에 또 지지받았고요. 위에 또 막혔고요. 밑에 또 지지받고 또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 단기 박스 지금 오지게 여기서 아직 주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토요일 일요일 아니거든요. 네, 금요일 움직임이다. 이제 12시 넘었지만 금요일 움직임인데도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깔끔한 행보를 오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단타각이나 매매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굉장히 깔끔한 박스잖아요. 신뢰도 높은 라인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요 형태 일단 보시면서 좀 매매각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 단기 박스 109,500에서 109,700 그러니까 이제 좀 넉넉하게 보면은 11만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이죠. 11만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래서 저거 뚫고 한 11만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큰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8시간 목에서 보면 일단 이거부터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죠? 이게 9,400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단기 차트에서 저 박스가 상방 이탈하면은 유지가 돼야 되기 종가 마감 시간까지 어쨌든 상방 이탈 유지가 되면은 8시간 봉도 일단 최소한의 이걸 하나 넘어갈 수가 있고 일봉은 조금 더 가긴 해야 되지만 가장 가까운 이 마이너 저항 11만 187이었죠. 그래서 그거 넘고 조금만 더 가면은 요거까지 조금 더 가면 11만 2천에 이게 대각선 라인도 있고 이런 것들 도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거에도 큰 차트 이런 거 도전하려면 지금 1시간 4시간에 이 작은 박스부터 나가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못 나가면 당장은 뭐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큰 차트랑 작은 차트랑 연계해서
대응 전략, 매매 전략을 짜고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 판단 하시면 될 겁니다. (15분봉) 이하는 당장 볼 필요 없고요. 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15분봉으로 봐도 이쁘죠, 굉장히. 자, 차트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큰 차트에서도 좀 지저분하게 가고 있어요. 이 큰 차트 관점에서도 여기 24년입니다. 그 25년 연초 1월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7, 8, 9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제 24년 10월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차트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하면 이제 딱 1년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요 상승이 계속 불안했어요. 요 상승이 계속 불안했어요. 요 상승에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실적을 내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불안한 부분이 남아 있었고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지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고요. 그죠? 균열을 만들었다가 올라갔죠.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는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는데 여기도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깨졌다가 복구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11만 7천 맞고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라인이 다시 깨지고 있죠. 그나마 저점이 아직 올라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이미 이제 대각선은 깨졌고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대각선은 깨졌지만 좀 곡선 형태 이런 그림이라도 지켜주면서 가능성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더 깊은 조정까지 받고 가는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나마 이미 좀 늦어졌는데 많이 늦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에서 적당히 정리하고 가려면은 요 부분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대각선 다 깨졌고 했지만 저점을 올려놓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 유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트 그리다가 또 반등하고 하다가 돌파해서 출발하는 그런 식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거 돌파하고 이렇게 갔어야 됐죠. 근데 그걸 못 갔고 시간이 이제 연장이 됐는데 이렇게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저점을 올린 상태 유지해야 되고 이 저점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10만 주봉 기준 10만 8천. 그래서 매우 가깝다 그랬죠. 조금 더 떨어져도 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거의 에너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 부근에서 조금 더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금 위치 유지하든지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 가야 빠르게 재출발을 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좀 많이 늦어진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불안 요소는 역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게 계속 안 터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불안 요소는 또 도미넌스였죠. 도미넌스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데 계속 안 나오고. 정확히 얘기하면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동반 상승. 그죠? 계속 반대 방향의 어떤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도미넌스는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왔지만 이때 비트가 꼬라박아죠. 완전 반대죠. 최근 특히 최근 며칠 오르고 횡보, 꼬라박고 횡보, 뒤집어 놓은 그림 아니야.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반대 성향이 안 바뀌니까 못 가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쵸? 11만 7천까지 올라갔을 때도 불안정서 얘기했잖아. 이 도미넌스가 지금 상승장의 그 전형적인 형태가 안 나오고 있다. 여기가 마침 저항이고 이거 불안정서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외에 거기 11만 7천에서 뭐 헤드앤숄더도 있었고 약 어? 하락 다이버전스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도미넌스 가지고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이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또 하락까지 나온 거고 여기서 또 찐반등으로 해서 말아 올리려면은 지금이라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 해볼 거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계속 이게 안 나오니까 이 굵직한 차트 외에 비트코인 캔들 차트 외에 두 가지 거래량 안 터지고 있고요. 그 도미넌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외 요소가 지금 조건에 안 맞아요. 상승자 조건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나와야 제가 원하는 그 변화가 나와야 이제 상승장 과거랑 똑같은 상승장 패턴이 되는 건데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죠.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곧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와 어떤 기다림이고 예상이고 아직 안 나왔잖아. 나와야 가지. 곧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확인 매매죠. 네. 곧 나올 거라고? 그럼 지금 사야 되겠네. 그건 예상 매매고요. 곧 나올 거라고? 그럼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계속 안 좋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확인 매매죠. 초보분들은 확인 매매하라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반대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 장이 그래서 못 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어쨌든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비트가 좀 오르고 도면서가 내리는 요 상황에서는 알트들이 조금 올라가는 뭐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건 비트가 가야 된다 그랬죠. 비트가 못 가니까 알트도 그렇게 많이 못 가고 또 반대 사이클 또 반대 계속 오잖아. 그래서 이제 비트가 떨어지고 도면서가 오른 사이클에서는 알트들이 개 빠지고 그 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연 1시간만 당기고 누적으로 보더라도 일봉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주황색이 비트코인이죠. 이게 지금 도미넌스고 그래서 비트코인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9월 초부터 3주 동안 올랐죠. 그동안 도미넌스 어떻게 움직였어? 횡보하긴 했지만 좀 빠졌지. 그래서 이 알트 좋았다고 많이 올랐어 이것저것. 솔라나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 그래서 초보들 또 이 고점에서 다 들어가서 처물린 거 아니야. 초보들 고점에 들어가는 거 전문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사이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근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내렸고 도미넌스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또 최근 일주일 동안 알트들 박살난 거 아니에요. 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월 초 여기죠?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비트코인은 9월 초 여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본전이에요. 비트코인은 본전이고 도미넌스는 올랐죠. 이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본전이고 알트는 빠진 상황이 되는 거죠. 9월 초부터 비교했을 때. 그래서 9월 한 달만 봤을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일주일만 봤을 때는 비트가 이렇게 빠지고 도미넌스 올랐기 때문에 알트는 이렇게 빠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만 봤을 때는 알트들이 존나게 빠진 상황이고 최근 한 달로 봤을 때는 알트들이 적당히 빠진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비트코인 9월 3주차 9월 한 20일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엄청 아픈 거죠. 제일 아프게 물린 거죠. 예, 중단기적으로 뭐 이런 데 물리신 더 7월 8월 6월 뭐 이런 데 물리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 중에서는 9월 2, 3주차에 물리신 분들이 제일 세게 물렸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 분석과 대응을 잘 해야만이 알트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트는 이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 그냥 쭉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할 때보다 몇 배의 인내심을 키우시던지, 그게 답이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승장 나중에 오고 이렇게 하면 보상받을 가능성 높아요. 뭐 그렇게 한다면은, 생각한다면은 몇 배 인내심을 키우시던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움직임보다 몇 배의 대응력을 키우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알트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움직임 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사팔사팔을 잘할 수 있는 이제 몇 배의 높은 이제 사팔사팔 대응 실력을 키우시던지, 비트코인이 조금 빠져도 좀 버텨보자, 올라가겠지, 존버, 아프지만 그래도 기다려, 버텨 하는 거에 몇 배가 되는 인내심을 키우시던지.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 뭐예요? 비트코인이나 뭐 미국 주식 ETF 이런 거, 나스닥 ETF, S&P 500 ETF, 그 편안한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보다 어쨌든 간에 실력이 몇 배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존나게 힘들어. 그게 알트라고. 그게 그게 팩트예요, 그게. 그래서 알트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알트를 하시려면 그만큼 각오를 더 해야 되고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트 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되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팔사팔 실력을 키워서 알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막 20%, 30%, 마이너스 40%, 50%씩 내려쳐도 중간중간 물타기 하면서 열심히 대리 뛰어가지고 돈 벌어서 또 물타고 해가지고 버티고 해가지고 존나게 버티던지. 차라리 후자가 좀 더 쉽긴 하죠. 그래서 후자식으로 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때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떨어져도 버티고 돈 가져와서 차라리 물타라. 사팔사팔 할 실력 없으면 알트 존나게 힘드니까 자꾸 이 지금이라도 팍가요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어 버티는 게 차라리. 그냥 다 솔루션까지 줬잖아요. 어려운 알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초보 입장에서. 이번 장.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차트 잠깐 볼 건데요. 미장 차트.
위장 차트 맨 위에가 나스닥, 가운데가 비트코인, 아 저기 뭐야, S&P, 미안합니다. 맨 위에가 S&P, 가운데가 나스닥, 그리고 맨 밑에가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그래서 좀 얼마 전까지 좀 다르게 움직이다가, 그쵸? 이런 부분들. 비트 빠지는데 이제 가네, 뭐 이런 부분도 잠깐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얘 빠지니까 그땐 비트 또 오르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같이 빠졌죠. 같이 빠졌고, 오늘 비트는 횡보고, 얘네는 나스닥은 횡보 수준이고요. S&P 500은 조금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 오른치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최근 특히 어제는 좀 비슷하게 빠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크게 보게 되면은 미장 차트는 아직 위험한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나스닥 일봉이거든요. 갭이랑 매물대가 어디 있죠? 적어도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더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빠졌죠? 여기도 안 왔고, 이 정도가 제재 구간인데. 그래서 굵직하게 봤을 때 뭐 아직 큰 문제 있는 상황 아니고요. S&P 500도 지지가 어디 여기잖아요.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 깨졌다, 이제 조정이다, 한참 더 빠지겠다 라는 게 확정된 상황이 아직까지는 아니죠. 이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일봉은 아시다시피 애초에 신고가행신 행진을 따라가지 못했고, 애초에 나스닥 친구랑 걔네들 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행신 하고 있는데, 애초에 여기를 못 넘어서, 그죠? 열심히 얘기했던 117K를 못 넘어가지고 벨비가 있던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맥락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 움직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장 따라간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일단 비트코인 독자적인 차트 위주로 먼저 봐야 될 겁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뭐 다른 7, 8월 다르게 움직이다가, 그죠? 9월 막판에만 같이 떨어졌다고, 나스닥 때문에 떨어졌다 하기에는 어폐가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앞엔 다 다르는데 여기만 똑같다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적으로 나스닥 영향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렇죠. 그래서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관련해서 조금 이제 촉을 세워놓고 좀 보시면 되는 수준이고,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 차트 분석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정석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하락이 이제 여러분들 특히 걱정할 만한 상황이 나와가지고, 특히 알짜들이 많이 빠졌잖아. 그래서 오늘 데일리 브리핑 좀 길어졌네요. 1시간을 넘게 했어. 평소 하는 이 데일리 비트코인 브리핑 중에는 제일 긴 게 한 것 같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질문도 다 받고 소통하면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지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봉 버튼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개방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주소는 채팅창에도 나가고 있고, 또 방송 하단 더보기란에도 있고, 아니면 링크들이 하여튼 뭐 다 있어요. 공지가 있기 때문에 공지 참고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 녹화 여기까지 하고 2부로 가겠습니다.